안녕하세요. 영베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선생님들과 부모님들 모두의 고민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정리정돈 지도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정리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놀이 방법 등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면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 첫 번째로는 유아들이 정리 시간에 정리를 하지 않게 되는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원인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효과적인 지도 방법과 상호작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유아들이 정리정돈을 하지 않고자 하는 이유와 원인을 알고 계실까요? 정리정돈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유아나 자녀를 교육하실 때 왜 저 아이는 저런 행동을 할까? 라는 생각과 함께 답답한 심경을 느껴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유아들의 하는 모든 행동에는 나름의 이유들이 다 존재합니다. 물론 그 이유나 원인이 성인들처럼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유아들은 문제 행동이나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 모든 행동에 있어서 자신만의 나름의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유아들의 갈등을 지도할 때나 가정에서 자녀들을 지도하실 때 먼저 유아 본인에게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 이유를 물어봐 주시고 그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의 행동을 제시해 주거나 도움을 준다면 의외로 문제가 생각보다 잘 지도될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정리정돈 지도에 있어서도 유아들이 정리를 자꾸 하지 않는다고 무작정 정리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유아가 정말 정리를 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먼저 알고 그 이유를 해소하고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을 반복적으로 제시를 해준다면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유아들은 바람직한 정리정돈 태도를 기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아들이 정리정돈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단지 하기 싫고 재미없는 일이라서일까요?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유아들의 시선에서는 또 다른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큰 이유지요. 유아들은 정리는 단순히 하기 싫고 재미없는 일이라고 느끼기에 정리를 안 하고자 합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로 주변을 정돈하기 귀찮을 때가 있는 것처럼 유아들에게도 정리 시간은 유쾌하지 않은 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저분해진 공간을 보면 유아들은 스스로 자기가 정리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아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방면에서 성인보다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러한 생각에 나는 못해와 같은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유아들을 잘 관찰해 보시면 이런 부분은 정리정돈 시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넓은 공간에 놀잇감들이 흐트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 유아들은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심리적 부담감을 가져서 정리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인으로는 유아들마다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다르겠지만 유아들은 대부분 주변 세계와 상호작용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정리를 해본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적습니다. 어떤 경험이든지 해버릇해야 잘하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유아들은 그 경험이 적다 보니까 막연히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신은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유아들이 어디에 어떤 놀잇감을 정리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정리 시간에 막연히 머뭇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인으로는 유아들 스스로 충분히 놀이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많이 접했던 것처럼 정리 시간에 교사의 눈치를 보면서 놀이를 몰래 하거나 자신이 만들던 작품을 마저 만드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유아들이 정리 시간에 정리를 하지 않게 되는 나름의 다양한 이유들을 살펴봤습니다. 성인들이 정리 시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유아들을 지도할 때 있어서 성인의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유아의 입장이 되어서 그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신 후에 유아들이 받아들일 법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도를 하신다면 유아들에게도 긍정적인 태도를 길러줄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원인들을 토대로 그렇다면 성인들이 유아들의 이런 원인과 이유를 해소시켜주는 긍정적인 상호작용 방법에 대해서 이제 유아들이 갖는 원인과 지도 방법을 1:1 대응으로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유아들이 정리정돈은 단순히 하기 싫고 재미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금은 단순한 상호작용 방법일 수는 있지만 유아들에게 재미없고 하기 싫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누구나 알 수 있고 굉장히 단순한 지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그러한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건데요. 대부분의 유아들은 성인의 지도와 설명이 자신의 수준에서 이해가 가고 납득이 된다면 바람직한 행동을 해보고자 기꺼이 노력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호작용 방법을 예시로 들자면 놀이한 후에 정리를 하기 싫다고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 땡땡이가 놀이한 곳을 한번 둘러볼래? 놀잇감들이 저렇게 바닥에 흐트러져 있으면 누군가 밟아서 발을 잘못 다칠 수도 있고 놀잇감들이 망가져서 땡땡이가 나중에 재미있게 놀이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 그리고 너가 놀잇감이 필요할 때 제자리에 없으면 찾기 어렵게 될지도 몰라. 그래서 하기 싫은 일이 있더라도 해야만 하는 몇 가지 일들이 있는데 정리는 그 중에 하나야. 와 같이 유아들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시와 설명을 반복적으로 해주게 된다면 유아들도 바람직한 행동을 하고자 노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유아들의 발달 특성상 유아들의 행동 수정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성인들이 늘 인지하고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정리를 잘했다고 해서 내일은 또 컨디션에 따라 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교사나 부모가 답답해하기보다는 유아들의 이러한 특성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인들이 시간을 길게 보고 이러한 상황들이 있을 때마다 반복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로써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유아들에게 결국에는 바람직한 행동을 내면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아가 스스로 정리해본 경험이 없거나 적고 막연히 자신은 스스로 정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인데요. 이때 교사나 부모는 유아에게 완벽한 정리를 요구하기보다는 성인이 도움을 주더라도 유아들이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정리를 해보는 즐거운 경험을 갖도록 함께 지도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호작용 방법으로는 유아가 모든 것들을 제자리에 완벽하게 정리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기보다는 조금은 서툴더라도 유아가 스스로 정리를 해보고자 행동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해 주어서 그 정리 시간에 즐거운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유아가 자신이 많은 놀잇감을 혼자 다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막연히 두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나 부모가 정리 시간에 유아와 함께 정리해 주어서 유아의 심리적 부담감을 줄이고 또 올바른 정리정돈 방법의 모델링을 보여주면서 또 유아가 스스로 정리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일 때 구체적인 언어로 칭찬을 하여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지는 민지가 사용한 사인펜 뚜껑을 바르게 닫아서 원래 자리에 갖다 놓을 수도 있구나. 민지가 바르게 정리해준 덕분에 사인펜이 필요할 때 금방 찾을 수도 있고 또 오래오래 사용할 수도 있겠다. 와 같이 이야기를 해준다거나 민지가 어제는 정리하는 거를 조금 어려워했는데 오늘은 스스로 정리를 끝까지 해보려고 노력하는구나.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멋진걸? 라는 식으로 단순히 잘했어 라는 단순한 칭찬보다는 구체적인 언어로 칭찬을 해주는 것이 유아들의 내적 동기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리 과정에서 교사나 부모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정리를 하다 보면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빠른 시간 안에 끝낼 수도 있게 되는데요. 다정한 친구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정리를 하니까 금방 정리가 끝났네. 와 같이 발문을 해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함께 협력하는 가치에 대해서 유아들이 느껴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유아들에게 이러한 경험들이 축적되어 정리는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유아들이 어디에 어떤 놀잇감을 정리해야 할지 몰라서 정리를 안 하게 되는 경우 유아 수준에서 정리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우선 현장에서 학기 초에는 교사가 유아와 함께 교실을 둘러보면서 어디에 어떤 놀잇감이 있는지 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학기 중에 새로운 놀잇감을 교실에 들이게 될 경우 새로운 놀잇감은 어디에 놓을지 어떤 바구니 안에 넣을지 등에 대해서 유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정한다면 유아들은 이를 인지하고 스스로 정리하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환경의 조성은 유아의 연령에 따라 발달 수준을 고려해서 차이를 둘 수도 있습니다. 어린 연령의 경우 정리 환경을 유아가 알기 쉽게 직관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선생님들 다 알고 계신 방법이겠지만 놀잇감의 사진을 해당 놀잇감의 정리 바구니나 교구장에 붙여두어서 유아들이 어디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
직관적으로 쉽게 알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한다면 어린 연령의 유아들도 스스로 정리하기 쉬워집니다. 하지만 놀잇감을 꼭 정해진 곳에만, 정해진 바구니에만 정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높은 연령의 경우에는 유아들에게 우리가 나중에 놀잇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같은 종류의 놀잇감끼리는 같은 바구니에 두되 대신 바구니의 종류는 너희들이 정해도 좋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유아들끼리 날마다 놀잇감의 바구니를 스스로 정해보기도 하고 이로써 정리시간 자체가 좀 즐거운 놀이시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아들이 충분히 놀이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정리가 어려운 경우 유아들에게 정리시간이 되기 한 5분, 10분 전에 미리 정리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해주고 그래도 유아들이 아쉬워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한지 유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간을 조정하는 융통성 있는 지도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유아들은 한창 재미있게 놀고 있을 때나 자신의 작품을 만드는 것에 몰입하고 있는 도중에 정리시간이 될 경우 큰 아쉬움을 느껴서 정리시간에 정리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교사와 부모는 유아들이 충분히 놀이하지 않아서 아쉽다는 마음을 공감하면서 유아들에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한지 물어봐주고 그 의견을 반영해주되 조건을 한 가지 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너희들이 긴 바늘 2칸만큼 더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고 해서 우리는 긴 바늘 2칸이 지나면 그때 다시 정리를 할 거야. 하지만 너희들이 2칸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으니까 긴 바늘 정해진 시간이 되면은 그때는 꼭 너희들이 놀이를 멈추고 바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해. 지킬 수 있겠니? 라고 얘기를 해주어 유아들의 의견을 반영해주면서 유아들이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상호작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지도를 할 때 성인이 일방적으로 지도하기보다는 유아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선에서 반영해 준다면 유아들도 자신이 존중받았다고 느껴서 자신이 한 약속을 스스로 지키고자 노력할 수 있게 됩니다. 유아들과 자녀들을 지도할 때 성인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이를 지도를 하게 되면 유아들도 조금 힘들 수 있고 마찰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유아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그 원인을 유아의 관점에서 이해해보고자 노력하고 올바른 상호작용 방법을 통해 지도한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지도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